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 시험 일은 일주일간 연기가 됐지만 당초 예정대로 주식시장은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이 됩니다. 약 한 10분 정도 뒤면 개장이 될 텐데요.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장부터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코스닥 시총 20%를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로 움직인 것이 특징적이었고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0.3% 정도 조정을 받아서 2,510대로 밀렸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였다는 것은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장 분위기는 어떨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넷마블 게임즈 좀 보고 싶은데요. 예. 디스타도 오늘 개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연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됐는데 리니지 투 레볼루션 매출이 전분기 대비 30.8% 대폭 증가를 했었고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은 국내 매출이 일평균 9억 정도로 안정화되면서 6월 14일 런칭한 아시아 11개국 매출이 3개월 풀리 반영되었고 8월 23일 런칭한 일본 매출이 39일간 신규 반영됐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4분기부터 개선 추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북미, 유럽 54개국이 오늘 5시에 런칭이 됩니다. 사전 예약자 150만 명이 돌파된 상황이어서 기대감이 높고요. 타라 M이 국내 11월 28일 런칭 예정인데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국내 모바일 2개 정도가 예약되어 있고요. 세븐 나이츠 2 국내 2018년 1분기에 유력합니다. 전체적으로 리니지 투 레볼루션 중국도 판호 획득 후에 내년 상반기에 유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카루스 M의 국내 런칭이 2018년 런칭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IP 기반 모바일 MMORPG 핵심 기대 신작들이 국내 런칭 일정들이 빼곡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다소 미달했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단기 마케팅비에 따른 것일 뿐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니지 투 레볼루션 북미와 유럽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런칭 국가가 54개국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런칭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대비 일부 고포이긴 합니다만 동사의 강점인 MMORPG 외에 다양한 장르의 일반 신작이 연간 10개 이상으로 국내외 런칭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히트작을 출연시킨다 하더라도 PER 격차는 축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M&A의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에 대한 멀티플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11월 런칭 예정 신작 3개 전체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작동할 타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올해 5월에 상장이 된 종목이죠. 넷마블 게임즈 여러 가지 격포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 시기가 왔다라는 관점이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또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추천주를 먼저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부터 좀 볼게요. 10월 26일에 주셨던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의 주가가 4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권광현 이사 지난주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주셨던 인바디가 한 주 만에 2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사실 인바디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이기도 한데 저희가 제이존 코스메틱의 수익률이 더 많아서 좀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제이존 코스메틱 같은 경우 광문제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고 봐야겠죠. 8,000원 선을 돌파했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광문제 실적을 먼저 보자면 11일 하루 동안 뭐 티몰, 타오바오 등에서 뭐 156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센티브 샤이니 마스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해당 제품은 425만 장이 판매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하루 매출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월 평균 매출보다 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중국 중심 마케팅으로 기존엔 한 90%가량 이상이 한 비중이 중국 매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국내 마스크팩 브랜드 랭킹 1위에도 올라 있고 중국 쇼핑몰인 티몰의 수입 마스크팩 부문은 2위, 그리고 VIP 뷰티 브랜드 부분 1위고 전체 판매 순위 3위에 오르는 데 상승세가 확실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확실한데 이 단기적인 최근 상승세는 현 시점이 좀 고점이라고 판단이 돼요. 좀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관심 가진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한 7,500원 정도의 매수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많이 내주고 있는 제이존 코스메틱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 권광현 이사 종목 볼게요. 인바디의 주가가 사실 이사님이 추천한 이후로 급등을 타서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주 만에 20% 가까운 수익이거든요. 예. 네. 뭐 가장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타이밍은 아무래도 얼마 전 실적 공시였죠. 3분기 실적 공시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3분기 매출액이 244억 원으로 인바디 운영 이후에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매출만으로 외형적 선장을 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51%가 넘는 증가를 가져왔고 이런 부분이 같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실적 기반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주가도 함께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또 얼마나 잘 올라갈지 잠시 뒤에 듣는 시간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보겠고요. 저희 전일장 특징주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SM부터 좀 볼게요. 4% 급등이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로 또다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SM 볼게요. 3, 2, 1. 엔터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두 분 모두 지금 굿 들어주셨고요. 저희 문상준 팀장님. 네, SM 같은 경우 한중 관계 개선 등으로 향후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기대감이 모으고 있습니다. 뭐 14일에 공시가 통해서 3분기 매출액이라는 영업이익 뭐 실적이 발표되긴 했는데 사실 뭐 시장 전망치에는 좀 밑돌았어요. 그렇지만 일회성 비용을 고려한다면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SM 실적이 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SM CNC의 성장과 그리고 주요 소속 가수들의 활동으로 내년 연간이익은 올해보다 한 28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동방신기와 그리고 슈퍼주니어가 활동을 재개하고 중국 관련 매출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좀 향후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SM 두 분 모두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의 주가가 어제 21%나 급등을 했는데 한미 약품이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된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1. 네, 양봉이 길게 나왔는데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십니다. 이사님. 네. 한미사이언스의 급등 부분은요, 좀 시기가 참 좋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코스닥 최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데서 한미약품의 당뇨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후보 약물 임상 추진 소식이 들어오면서 큰 폭등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바이오대에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나온 뉴스라서 그저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달려들어서 사봉 느낌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뭐 신약 개발 뉴스도 지금 당장에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1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앞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 마감이 됐었고요. 에너지주 하락에 또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1위, 2위 종목인 3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0.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많이 팔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오늘은 0.37%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좀 약세네요. 종목별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LG화학과 포스코, 네이버가 소폭 밀리고 있고 삼성생명도 오늘은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장에서도 3%나 올랐었는데 추가적으로 2% 더 오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지수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개장한 지 1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이 일단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0.07% 어제보다 소폭 올라와서 강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2,519포인트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1% 상승한 776포인트로 또 연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높이면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한번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강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역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3% 가까이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 급등이고요. 신라젠도 4%, 티슈진도 7%나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4% 급등.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초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코스닥은 초강세, 또 제약바이오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 10위부터 봐주시죠. 네, 예. 첫 번째 종목 10위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카지노라는 게임을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한 개의 게임만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W카지노 모바일의 월 결제액이 지난 3월 이후에 다시 1,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4개월 연속 W카지노 결제액은 좀 증가 추세인데요. 지난 2분기 계절적 비수기 효과 그리고 DDI 인수에 집중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W카지노 결제액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정상적인 분기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이 276억 원으로 동기 대비 173%가량 증가했고 매출액은 1,072억으로 18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48억 원으로 77.4%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10월 27일부터 5일 동안 W카지노 모바일을 통해서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일체 구매출이 55만 달러, 그리고 일평균 한 44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북미 소셜카지노 시장 빅시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DDI가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아웃소싱 비용이라든지 서버 사용료 등 운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특히나 또 4분기가 소셜카지노 시장에서는 최대 성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후에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9위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우선 3분기 실적이 당기순이익 5,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늘어난 수치를 보였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증가한 6,812억, 그리고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7조 원대를 보였는데 발표 전 예상치 대비 소폭 좀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의 전체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한 이유는 성과금 지급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와 그리고 금호타이어 관련 충당금 전입 때문인데요. 성과급 지급체계 변경은 과거부터 이어진 계절적인 판관비 변동성을 없애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판관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량담보 중심의 대출 확대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자산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합병 후 판관비 감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엔 IT 센터 통합 이전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 등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시화된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빌딩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주식 처분 등의 일회성 이익도 내년에 이어질 전망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8위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유통주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 속에서 그래도 나름 선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대형 가전의 판매 증가와 그리고 온라인 채널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20%, 30%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21%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유통업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부분별로 보자면 모바일과 그리고 PC 그리고 정보통신기기의 매출 성장은 좀 부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로 줄었던 TV 판매가 4에서 5%가량 회복세를 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에어컨 판매도 성장세가 지속됐는데요. 공기청정기, 청소기, 제습기 같은 소형 가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에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등 새로운 가전제품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상품군이 등장을 하면서 구매 횟수가 좀 증가하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이 2015년에는 온라인 비중이 2%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8%로 예상이 되는 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소비 패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전반적인 소비 환경이라든지 수요의 개선 가능성은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위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81억 원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동기 대비 2.27% 좀 감소한 수치를 보이긴 했습니다. 매출액은 14% 늘어나서 727억 원 규모로 나타났지만 당기순이익 역시 7% 감소세를 좀 보였죠.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고 이로 인한 큰 움직임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점은 사드 화해 무드가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웃바운드 비중이 높은 여행사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분명한 호조로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죠. 현실화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가가 선 반영하는 만큼 큰 수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황금 연휴를 언급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로 인한 고실적이 4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대략 110만 명의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실적은 평균 판매 단가와 마진이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트렌드를 좀 보자면 여가 문화가 확대되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 은퇴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같은 걸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투어뿐만 아니라 여행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S51입니다. 6위 종목은. 역시 실적을 먼저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은 5,53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6% 늘어난 수치가 보였습니다. 매출액 역시 26% 증가한 5조 2,11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2% 증가한 3,987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무려 7%나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수혜를 볼 만한 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허리케인 합의 영향에 따라서 전제 마진이 개선되었고,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 재고 효과, 그리고 높은 가동률에 따른 판매량 증가 등이 정유 부분에 호실적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북미 지역 정유 설비 가동률이 급감이 정제마진 급반등으로 이어졌고, 마침 두바이 원유가 상승했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네. 재고 효과만 무려 300억에 다다르는데요. 2분기 PX 설비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비용이 소멸되어서 화학 부분 실적도 전분기 대비 24%는 개선이 되었고, 3분기 계절적 성수기 영향에 따라서 윤활기유 부분 호실적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스오일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 60%가량 유지되는 배당 매력도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오히려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님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종목의 변동은 없었고요. 역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팀장님,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종가로 셀트리온을 샀다면 오늘 4% 수익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문상준 팀장님은 제약바이오 쪽은 안 보시나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워낙 등락이 크고 그때 이슈에 따라서 계속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수혜될 수 있는 종목 그 부분이나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까지 케어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잡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 신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늘 장에서도 또 제약 바이오가 강세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 권광현 이사님 종목 공개할 거고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1호 일단 인바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처음에 이제 수익 관련해서 한번 리뷰를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인바디를 추천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있었어요.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내년도 더 기대는 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는 아무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이제 완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전고점이라고 볼 수 없는 예전에 아주 높았던 고점까지도 이제 넘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공시에서 이제 얘기했던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부분이 그 힘을 보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이번에 3분기에 인바디가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51.5%가 증가를 했고 매출은 35.9% 증가한 수치. 웬만한 기업들은 달성하기 힘든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주가 상승이 크게 올라왔고 지금 목표가로 처음 잡았던 부분을 달성을 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은 뒤 지금 거의 목표가 근처로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 예상했던 대로 38,500원까지는 매물대가 확실히 가벼웠습니다. 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어져 온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순식간에 우리 목표가를 돌파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4만선을 거의 터치를 했죠. 아무래도 38,500원부터 이제 4만원까지의 저항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까지는 아직 받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에 들어오는 수급이 쌓이게 된다면 그 힘을 받쳐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기관들이나 타 증권사들 쪽에서 평균 적정가로 내놓고 있는 45,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인가요?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올해 결산 공시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자면 일단은 그대로 목표가 38,500원 그리고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이제 이거를 단기 추세로 갑자기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매매 대응을 45,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여유 있게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 종목으로는 KB금융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그동안 금리가 인하되면서 수많은 재미를 봤던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중 탑 오브 탑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은행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융그룹 지주사의 가장 최선두에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KB금융입니다.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금융 지주사예요. 비슷한 상황인 신한금융그룹을 추월해서 이제는 완전한 금융 대장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발표한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3%를 증가한 기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48%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70%가 증가했던 지난 2, 4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예요. 근데 여전히 매출 상승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타 영업의 손익의 증가 때문에 당기순이익분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펀더멘탈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쌓여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크게 들었던 대차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점이 한동안 지지부진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지난 부분에서 가장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적합한 지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큰 가격 저항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최근 3개월의 투자 의견이 있는 곳 세 곳에서 평균 목표가 74,000원 제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64,000원까지는 큰 저항 없이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5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우리은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금융사인데요. 좀 전에는 금융 지주사로서 큰 카테고리를 함께 다루고자 했다면 이번에는 은행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의 탑픽으로 꼽아 드리려고 우리은행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은행주 중에 하나죠. 먼저 소개드렸던 KB금융이 이제 큰 그림이라면 이 친구들은 은행 분야에서만 이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은행 업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기간 동안 쌓아둔 수많은 대출 수주 잔고가 이미 남아있죠. 근데 대부분 다 변동금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시 전 세계적인 미국을 필두로 한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면서 은행주 입장에서는 아주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체 가장 은행의 주된 마진인 예대 마진 부분에서 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은행 업종의 총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도 도달하지 못해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업종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은행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대출 성장 부분도 있고요. NIM 추가 상승으로 결국 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난 2분기 실적 공시에서 좀 드러났는데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53%가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50%라는 증가를 하는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3분기와 4분기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잠시 크게 늘었던 대차 잔고가 안정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지금 투자하기에도 충분히 적합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손절가 일단은 짧게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보스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로보스타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4차 산업 지원 부분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험감이 크죠. 로보스타는 이미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굉장히 큰 매출을 이루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조용 로봇 쪽이 요즘 호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도 제조 공정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정부의 4차 산업 육성과 반도체 호황 관련해서 하반기 만원대, 7월달 25,9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좀 아무래도 17,000원대까지 밀린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짚어드린 이후에 드디어 좀 지지부진하던 두어 달간의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시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격 전략으로 제시드렸던 목표가 19,500원까지 거의 다 근접을 했기 때문에 네.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일단은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의 가격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가정하에 앞서 제시드렸던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5,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근당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인적인 악재로 인한 과매도 구간 뒤에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확실히 저희가 생각했던 흐름을 그대로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목표가에 이것도 바로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인데 11월 8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이 단 하루도 순매수세를 멈춘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제품이었던 치매 치료제 글리아디린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나 내년 신약 파이프라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 같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올해 예상 퍼 22배 수준으로 동종업체 대비해서 아직도 낮아요. 이런 부분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하다라고 끌어올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단기간 내 훌륭한 상승세를 보여준 데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밀려오는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식과 바람 그런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자금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간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대차 잔고도 상환이 되면서 공매도 추이도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 잘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가격 전략으로 지난주 세워진 전략을 그대로 지켜서 최근 3개월 내 투자하게 있는 증권사 13군데에서 평균 적정가 14,700원 제시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대로 14,000원,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앞서 제가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개장한 지 한 20분 넘어가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거의 다 빠졌어요. 셀트리온이 장중에 5%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 올랐다가 1%대 상승으로 줄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앞서 또 문상준 팀장님의 조언도 있었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신 분들 저희가 봐드릴 텐데 현대 로보틱스부터 볼게요. 4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20% 있으시고요. 문상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현대 로보틱스 최근 하락세가 꽤 거셉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주사 체제에 돌입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경영 부분에서 좀 혼잡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점은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업계 위치 이런 것들을 본다면 호조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보유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으니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유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흐름을 보시면서 저가에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부터 봤고요. 저희 이번에 1043님께서 문의 주신 SK 하이닉스 문의 드릴게요. 지금 장에서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요. 8만 1,000원 초반대이고요. 이번에는 건강회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매체 그리고 뭐 뉴스 등에서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하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주가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모호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 받은 뒤에서 기간적 조정을 받으면서 작은 박스권을 이루고 행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단 저항선 78,000원 수준만 강한 하락 추세로 이탈하지를 않게 된다면 짧은 시간 내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우상향 추세는 이어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그 기업은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행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뭐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은행들과는 차별화되는 뭐 견조한 이 배당 매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이 세수 원천임을 고려해서 해본다면 뭐 적극적인 배당의 요인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이 뭐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류를 했지만 이 KTNG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에 있어서도 배당이 나오고 있고 이 지분을 매각을 한다면은 일시적으로도 2%포인트 정도의 배당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추가적인 배당 매력까지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좋아하는 거는 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배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배당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0월 31일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좀 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수급에 있어서 튼튼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 공공기관, 기업은행 같은 경우 공공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도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에서 은행주는 한 종목씩 담아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의 포트에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 포착주는 기업은행이었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5위부터 1위 종목 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예. 5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 상승세는 조금 주춤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2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를 보였죠.
가장 큰 요인은 네이버와 라인 광고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회복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모바일 쇼핑, 네이버 페이 성장에 따른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이 매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또 높은 매출에도 네이버는 항상 비용 과다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와 그리고 네이버 본사의 네이버 페이 그리고 인공지능 광고 관련 마케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라인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네이버의 마케팅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음성인식 스피커 웨이브와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웨이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AI 상품 출시로 내년 1, 4분기까지는 적극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이 계획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단기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광고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는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로보틱스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이고 있죠. 일본 해외 시장의 상승세 또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위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는 국내 ODM사와 달리 제약 CMO 상업도 영위하는데 주 고객은 국내 제약사로 특허 만료나 그리고 특허 만료 직전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지난 2년 동안 생산량 증설을 단행해서 캡슐제 등 내용 고용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CMO 매출액은 각각 대략 2,000억 원 그리고 2,4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내년까지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화장품 해외 법인의 해외 지역 ODM 수요 증가로 2020년까지 해외 지역 매출 비중이 현재 10%에서 23%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미 지역 해외 법인 등 총 매출액은 신규 주문 증가와 올해와 내년 각각 1,530억 원, 내년에는 1,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그리고 25%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출시된 애터미 신제품이 30만 세트가량 판매가 되면서 화장품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고 해당 브랜드 효과로 인해서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드 화해 무드로 인한 또 호재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앞서 시청자 3당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3분기 매출액이 8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였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올해는 단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수치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큰 반응이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좀 그런 것보다도 향후 좀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실적을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도시바 매물 인수 효과로 잠재적인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약점인 SSD 부분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4분기에는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 달리 길게 이어지는 슈퍼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꽤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서버 그리고 모바일 수요 확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바일 D램은 갤럭시 노트 8이나 아이폰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상반기와 달리 수요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자, 2위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이 1조 7,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그리고 172%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광학 솔루션 부분 3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60% 증가한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4분기에는 2조 원 가까이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하반기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공급사인 애플 아이폰 8의 판매 저조로 인한 우려감은 아이폰 8 플러스의 양호한 판매량과 그리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0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10의 듀얼 카메라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3D 센서 모듈을 내년 처음으로 탑재를 했는데요. 올해 아이폰 10의 출하량이 3,5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 추가 생산분이 4,000에서 4,500만 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승세를 지켜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역시나 3분기 매출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은 26% 증가한 1조 8,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00% 이상 증가한 1,0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 1,000억 원 이상의 분기 영업 실적을 올린 건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에 무려 8분기 만의 일인데요. 갤럭시 노트 8에 들어가는 듀얼 카메라 물량의 무려 70에서 80%가량을 독점 공급하는 이 삼성전기는 갤럭시 노트 8 열풍의 최대 수혜기업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듀얼 카메라의 경우 일반 카메라보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영업이익 개선에 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외에도 애플의 신제품 출시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삼성전기는 애플의 MLCC를 공급을 하고 OLED를 채용한 아이폰 X의 디스플레이용 연성 회로기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간접 거래선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X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이후부터 현재보다 큰 폭의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력 제품인 이 MLCC 업황은 하반기에 지금보다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진입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으로 MLCC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년과 달리 비수기인 4분기에도 계절성 영향을 벗어나서 실적 호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 종목은 지난주와 큰 변동 없었고요. 여전히 매수하기에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이번에 권광현 이사 종목도 살펴볼까요? 5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로 다나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나와는 지난주에 추천드리면서 올해 실적 기준 퍼 13배, 포워드로는 12배까지 보고 있고 부채 비율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 쌓아놓은 유보율이 현재 1930%대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결국은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쪽인 매력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치 있는 기업은 역시 좋은 결과로 하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4일에 발표된 다나와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결국 발표가 됐네요. 3분기 다나와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26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4% 그리고 73.7% 증가한 결과를 보였어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제휴 쇼핑과 판매 수수료 같은 본업 분야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본업적인 부분이 잘 풀릴 것이고 그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부분의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은 갑작스러운 슈팅으로 목표가를 뚫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뉴프렉스 한번 살펴볼게요. 뉴프렉스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인 FPCB 제조 사업을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휴대용 통신기기 쪽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많이 니즈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의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뉴프렉스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밝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완성품 업체인 LG그룹 그리고 전자계열사 그리고 삼성전기 코에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시리즈의 뉴프렉스 제품이 적용되면서 2017년 큰 실적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서 올해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난 14일에 발표가 되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13.4% 감소한 성적표를 내보였다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상승세를 타던 주가가 크게 한김이 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순이익 흑자 전환 부분과 무선 충전 및 카메라 모듈용 FPCB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친구들도 가장 주력을 삼고 있는 매출 기조는 전혀 손상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최종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4,4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휴젤 한번 살펴볼게요. 휴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네요. 차트상 변곡점은 지난 10월 말에 변곡점을 하나 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도 그러한 상승 추세 중의 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연결 기업이었던 휴젤파마 그리고 휴젤 매집텍을 흡수 합병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조직 통합을 통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고 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게 휴젤 측의 계획인데요. 물론 연결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병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한다던가 순이익이 급증한다든가 이런 재무적인 큰 드라마틱한 효과 같은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나뉘어져 있던 경영선을 하나의 라인으로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시간적 비용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앞으로 영업이익률 증가로 이어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합병으로 체질 개선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휴젤이다 보니까 앞으로 흐름도 계속해서 주주들에게 호재성 뉴스를 보여주면서 잘 성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 전략은 그대로 목표가 58만원, 손절가 43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는 추천드린 시점으로부터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쯤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발표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한 매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면담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언급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또 한 번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큰 상승폭을 이뤄냈었죠.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해달라 라는 이야기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확답은 주지는 않았지만 사드 하해 무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국의 무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잡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얻을 이익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주셨었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오늘 8%나 급등인데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이쪽에서 당장 파악할 만한 큰 이슈는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도 너무 좋아지는 관계였고 결국은 지금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탐내던 그런 추세가 한 번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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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직 29일쯤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 쪽의 악성 매출이 조금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이로 인해서 지금 에코프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만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큰 상승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지난 9월부터 정상 가동 중인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이제 4분기 실적부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에코프로는 결국 계속 상승을 이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표가 조절은 일단 조금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35,000원 선을 첫 번째 목표가로 변경해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코미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미코는 저평가 우량주의 표본이죠. 반도체 호황에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드러내면서 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아직 회사가 가진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전고점 이제 상장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최근 차트에서 보여주는 전고점에서 아직 그 부분을 넘기 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미코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최초로 정밀 세정과 특수 코팅을 사업화한 기업이죠.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까지 총 5개국의 세정 및 코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산업 분야가 2020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쏟아진 만큼 요즘 반도체 산업 분야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저평가받고 있고 호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미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죠. 코미코는 지난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에도 굉장히 역대급 기록을 이루어냈고요. 지난 3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상장 당일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아직까지 그 시초가나 아니면 그날 상장 당일 최고가까지는 근접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코미코는 성장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의견 그대로 지난주에 드렸던 매매 전략 그대로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팀장님,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2부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저희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 수익률 공개해드리고 있고 포트에 변동이 있는지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전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는데요.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한솔테크닉스와 녹십자 홀딩스 모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3차 목표가가 달성이 돼서 지금 2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한온시스템, 한미반도체, AJ렌터카, 한미반도체와 AJ렌터카 나란히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16%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0월 12일에 주셨던 롯데하이마트 역시 포트에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환인제약, 동화약품,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까지 모두 포트에 그대로 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 달성된 환인제약은 지금 추가적으로 6.5% 더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동화약품도 16%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까요? 예, 삼성생명, LG화학, 대림산업은 오늘 장중에 4%, 원익QNC네요. 원익QNC가 오늘 장중에 4%나 더 수익이 나던데 사상 최고가가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고요. 2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수익은 20% 이상 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5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4차 목표가에 5차 목표가까지 제시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다시 AS 받아볼까요? 예, 9월 20일 날 추천한 대웅제약입니다. 어제 대비 한 27.7% 정도 수익 중에 있었는데요. 3차 목표가 143,000원을 얘기했었습니다. 어저께 정확하게 144,000원에 찍었습니다.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대웅제약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물량을 축소 후 100% 청산하는 게 아니라 물량만 축소 후 어떻게 한다? 최소 이제 3차 목표가까지 왔으니까는 수익을 더 챙기고 싶은 분은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의 이익절을 갖고 잡고 계속 홀딩하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본절가에 잡고 나머지는 6개월이든 1년이고 2년이든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4. 대웅제약 갖고 있는 분들 4차 목표가 제시합니다. 154,000원입니다. 154,000원 제시합니다. 자, 다음 9월 29일 날 추천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은 보합이네요. 자, 한미반도체도 어제 대비 16.2%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자, 2차 목표가는 1,650원을 얘기했습니다. 11월 14일 날 1,650원 찍고 고가 찍고 종가도 1,650원 됐었네요. 반드시 팔았겠네요. 팔고 100% 팔지 말고 또한 어제 일부만 팔고 계속 홀딩하라. 자,
3차 목표가 11,65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1,650원 한미반도체. 다음 10월 11일 AJ 렌터카입니다. AJ 렌터카는 리뷰를 되게 많이 해드렸죠. 왜 해드렸냐? 손절가가 11,900원이었는데 11,900원만 딱 찍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손절가 대비 6틱이 빠진다면 빠지는데 3일 동안 11,900원만 빠지고 쉽게 말해서 손실이 10% 정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려 이제는 수익이 17.2%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의 30%가 오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어떻게 하는 방법? 손절가 대비 6틱이 빠진 후에 청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AJ 렌터카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큰 수익이 났겠죠. 자, 어제 대비 17.2% 정도 수익 났고요. 자, 2차 목표가 16,100원인가요? 100원으로 얘기했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15,950원. 자, 3차 목표가 자, 17,350원으로 제시합니다. AJ 렌터카 갖고 있는 분들 17,350원 갖고 있고 또 이제 AJ 렌터카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상승 추세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유커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AJ 렌터카 갖고 있는 분들 끝까지 이제부터는 1차 목표가나 본절을 잡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1월 9일 날 추천한 원익 QNC입니다. 11월 9일이면 며칠 전에 한 7일 전에 추천한 종목인데 벌써 몇 프로 올랐나요? 오늘도 6% 상승했네요. 자, 어제 대비 19.5%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6%면은 거의 25%가 수익 났죠. 자, 원익 QNC 갖고 있는 분들. 자, 2차 목표가는 15,000원 달성했죠. 3차 목표가 제시합니다. 16,300원입니다. 앞으로 지금 400원밖에 안 남았네요. 자, 원익 QNC 갖고 있는 분들은 16,300원 3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물량을 100% 청산하면 안 됩니다. 일부만 청산하고 어떻게 4차, 5차, 6차 계속 본절이나 익절이 올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주식은 반드시 수익 나야 하는 종목은 무조건 계속 단 한 줄에도 본절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 손실은 과감하게 손절가에서 6틱이 빠지면 100%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만 단순하게만 해주시면 주식은 무적으로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웅제약, 한미반도체, AJ 렌터카, 여기에 원익 QNC까지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외환영웅은 선물시장 전문가신데 저희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예, 항생과 S&P, 코스피는 거의 같이 움직일 때도 따로 움직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움직일 때는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 어제 분명 횡보 하방이 됐습니다. 많이 빠졌죠. 오늘도 지금 거의 올렸다가 빠지는 추세인데 지금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생방송에서는 짧게 얘기했습니다. 공격적 매수 매도가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짧게 횡보지만 추세는 횡보 하방일 수 있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28,862 정도가 내려올 때 매수를 해주시고요. 지금 28,889까지 내려왔었네요. 자, 위에서는 29,086. 오늘 고가 29,017인가 거의 다 왔네요. 자,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오늘은 횡보. 자, 공격적 매수가 55.12입니다. 그 부분에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 위에서는 55.67.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을 해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은 횡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도 오늘은 횡보입니다. 밑에서는 1274.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1281.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위아래에서 박스권 매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분명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었습니다. 어제 그제 많이 올랐죠. 자, 오늘은 횡보. 자, 공격적 매수가는 밑에 1.17720 그 부근에서는 상방 매수로 봐주시고요. 위에서는 1.18255 그 위에서는 매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S&P는 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11월 9일부터 이제 추세가 약간 하락 눌린다고 했습니다. 자, S&P 갖고 있는 분들 이제는 청산이나 물량 축소로 가주시고요. S&P 오늘 당일 매매는 횡보로 보겠습니다. 공격적 매수가 2560.50. 그 부분에서는 지지. 자, 위에서는 2573.25가 저항이 됐습니다. 그 위에서는 하방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분명 코스피는 2507.94가 깨지지 않으면 눌릴 수는 있지만 상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334.25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대비 또 오늘도 빠지면서 또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자리 334.25가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선물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주식은 2507.94가 아직까지 안 깨지고 14포인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된다? 수익 나는 종목은 지수에 상관없이 끝까지 개별 종목마다 수익 나는 종목은 본대 잡고 가주시고요. 손실은 지수에 상관없이 손실을 나면 과감하게 100% 청산하는 전략을 해주시냐면 반드시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행진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상승 전환이 된 상태이긴 한데,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크거든요. 특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식시장은 폐장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4시 반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